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벌써 9강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에 그림책이 무엇인지 그림책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 키워드들, 예술, 또 관괴, 욕망 이런 차원으로 쭉 살펴봤고 지난주에 상처까지 봤죠. 예, 이번 주에는 위드, 다음 주에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 긍정 마인드 이런 걸 이제 맛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드유와 긍정 마인드, 긍정 심리학 이런 것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책 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재밌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위드유를 어떤 식으로 볼 건가? 개념부터 먼저 보면요. 예, 위드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너와 함께 동행이라는 개념도 있고, 너를 먼저, 다시 말하면 배려라는 느낌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개념도 있고, 너를 위해 이타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미만 좀 다를 뿐이지 이 세 가지 의미의 밑바탕에는 타인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오는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에 너를 위해 이타심의 유두유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게요. 오늘은 그림책을 아마 세 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두유라는 개념, 또 철학적 개념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만날 그림책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입니다.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는 까만 털을 좋아하고 검은 고양이는 흰 고양이의 하얀 털을 좋아하고 두 고양이는 언제나 함께 다녀요. 어, 그런데 매번 주변인들로부터 검은 고양이는 예쁘지 않지만 흰 고양이는 예쁘다고 비교를 받아요. 이것이 되풀이되니 검은 고양이는 결국 자신감을 잃고 먼저 길을 나서게 되죠. 흰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의 뒤를 따라요. 일부러 천천히 뒤를 따를 수도 있고요. 검은 고양이가 너무 빨리 가버려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글에는 없고 그림을 통해 서사를 이루니까요. 그러면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상처를 지켜보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따르는 것과 검은 고양이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흰 고양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은 관점이 좀 달라지죠. 묵묵히 따르는 것은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거고 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그러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흰 고양이는 생각하기에 따라 검은 고양이가 쌩 가버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예쁘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검은 고양이를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흰 고양이의 이타심으로 읽으려면은 상황에 상처받고 속상한 검은 고양이의 뒤를 따르고 지켜봐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따로 또는 같이 낯선 길을 하염없이 걷는 둘은 어느새 알록달록한 꽃밭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흰 고양이 한마디는 검은 고양이의 상처받는 내면을 세심하게 어루만져줘요. 흰 고양이는 말합니다. 예쁜 꽃이 이렇게 많은데 검은 고양이가 제일 눈에 띄네 라고요. 네. 이 순간 검은 고양이의 존재감은 주변의 꽃들처럼 환하게 피어나고요. 위축된 검은 고양이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면서 평온함을 회복합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상처받고 힘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상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네, 긴밀한 사이에 있는 대상들임을 알게 해줘요. 검은 고양이를 바라봐주는 흰 고양이처럼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대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대상이 있어서 비로소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고마움마저 들게 하는 그림책이죠.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오늘 주제인 위드유, 이타심을 읽어볼까요? 우선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그림의 색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털 색깔이 흑과 백으로 두 고양이의 존재감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닮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둘에게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오히려 둘은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흰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의 털을 좋아했고 검은 고양이는 흰 고양이의 털을 좋아하고요. 이것을 읽어냄으로써 글과 그림이 보완적인 진행을 해요. 둘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까지 함께 채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이타심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작품에서 흰 고양이만 검은 고양이를 배려했을까요? 어쩌면 흰 고양이보다 검은 고양이가 먼저 배려하고 이타심을 발휘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는 이마다 서로를 비교하고 검은 고양이는 예쁘지 않는데 흰 고양이만 예쁘다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검은 고양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도 견디기 어려워요. 이 정도면. 예술작품 안에는 현실의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한 얘기 기억하실까요? 이 작품에서 비교만 당하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일지는 독자가 결정하죠. 단순히 몇 번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기 또는 어른이 돼서도 긴 시간 동안 바로 옆에 있는 대상이 에게 비교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럴 때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를 향한 이타심이 없었으면 분노가 폭발하고 이제 너랑은 같이 못 살아.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폭언도 하고 폭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꾹 참아내고요. 그런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자 혼자 떠나버린 것으로 본다면 검은 고양이의 배려가 있기에 흰 고양이와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둘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심을 발휘한 거네요. 반복되는 비교, 조롱에 화를 낼 수 있지만 참아내는 검은 고양이, 자신이 예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기가 잘 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검은 고양이 마음을 살피고 지켜봐주고 위로해주는 흰 고양이. 둘의 이타심 정말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는 한 명의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1391년 이래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하는 스승으로 여겨져 왔어요. 티베트 불교 갤록파의 최고 수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달라이라는 칭호는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의미이고 라마는 티베트어로 스승을 의미해요. 네,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이타심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기심, 이타심을 아주 설득적으로 설명해요. 그는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사업을 두 사람이 동업했다고 해볼까요? 갑은 자본금과 운영 전략을, 을은 마케팅과 비즈니스로 동업을 한 것이죠. 계약 당시 수익의 8할은 갑이, 2할은 을이 갖기로 이익 분배를 했어요. 1년간 사업을 해서 1만 원의 이익을 남겼네요. 이때 8천 원을 갑이, 2천 원을 을이 가져가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을이 열심히 뛰어서 이익을 남겼는데 갑이 더 가져간다고 갑한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자본과 운영 전략을 자신이 만들어서 을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했으니까 9천 원을 가져가고 을에게 1천 원만 갖게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럼 을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갑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불보듯 통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기심은 자신과 타인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갑이 자신의 배당금 3천 원을 떼어서 을에게 주고 당신이 열심히 발로 뛰어 이렇게 수익을 남겼다고 말하면서 계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반반씩 나누자.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또 더 좋은 결과를 내자. 이렇게 한다면 갑의 선택이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을에게 줬으니까요. 그럼 을은 낼름 받고만 있지 않겠죠? 이 감동과 믿음이 더 열심히 일을 할 동력이 되고 그래서 다음 해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타심은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두 가지 성향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죠.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하기도 해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반면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배척하거나 피해를 줘요. 아예 이기적으로 살아야 더 잘 살아가니 요즘은 놀부 같은 성향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하죠. 네, 어쩜 때론 그것이 설득적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소 자신의 것을 지키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조건을 잃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주변이 많으니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달라이라마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이타심이 공존합니다. 이기심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기보다 잘 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각이 좁아서 뜻대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이타심으로 판단해서 일을 추진하면 주위에서도 기꺼이 협력해 주려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사고가 커져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책인데요. 바로 별을 사랑하는 두더지.
이 별을 사랑하는 두더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더지가 밖에 나가서 별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빛을 보고 욕심이 나서 자기 집에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 둘씩 옮기고 나니까 집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두더지는 빛을 못 보다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너무 좋은 나머지 다른 친구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별을 옮겼어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큰 사건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기심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별을 모두 사라지고 없을 때 어두운 밤하늘을 보는 친구들은 슬픔에 빠지겠죠. 반짝이는 것도 실증이 난 두더지는 이제 밖으로 나와 봅니다. 나와 보니 세상이 온통 어두운 뿐이고요. 그때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때 두더지의 마인드를 잘 살펴볼까요? 정말 나쁜 의도였다면 밖이나 친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기적으로 집에 있는 별을 지키거나 시치미를 뚝 뗐겠죠. 하지만 친구들에게 별을 돌려주려고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별을 제 자리에 옮깁니다. 친구들도 두더지의 진심을 알고 별을 옮기는 것을 도와줘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숲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림책은 그 보여지는 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인물의 심리, 또 숨겨진 이야기 이런 거를 찾아야만 그 아주 우리가 필요한 주제에 접근하기가 좋아요. 두더지가 한 행동은 다분히 혼자 차지하게 보이고 욕심 많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더지 볼까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빛을 보고 환희를 느꼈겠죠. 그래서 별을 옮긴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라기보다 실수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충분히 형성된 것이 바탕이 돼서 자기애가 이제 작용하니까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타심이 작동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애가 없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애는 곧 이타심으로 발휘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역시 단숨에 두더지를 용서했을까요? 시공간이 생략됐지만 분명 두더지와 친구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 또 그것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해 갔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모두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타심이 없이는 절대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듯 이기심으로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좋지 않아 보이는 대상을 좋은 쪽으로 선회해서 크게 좋은 일을 이루려면 자기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상대에게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배려하고 반영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서 세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의를 배려하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습관이 누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그를 판단하려고 먼저 앞서고요. 잘못을 추궁하려고 앞서다 보면은 세상은 정말 삭막해져요. 거기까지 갈 동안
그 대상이 그런 뜻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배려하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타심의 발현이죠. 그것은 결국은 세상을 화합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더지와 친구들이 행한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그 인문학적 그 철학을 한번 볼까요? 인문학서에 보면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네, 이 책은 원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책으로 지어졌어요. 전대진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강연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SNS에서. 저도 보니까 정말 유쾌한 작가였거든요. 전대진 작가의 글은 다른 SNS 글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현실 직시적으로 말하고 위로하고 공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삼행시처럼 이름으로 스토리를 지어주는 네임스토리 이벤트를 할 정도로 독자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죠. 이 책에는 장마다 네임스토리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위로책이지만 중간중간 이타심, 주옥 같은 글들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건 위로책이야. 이 부분의 이타심을 찾아볼까? 이렇게 규명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자기 안에 스며들듯이 오래오래 마음 안에 스며들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타심과 관련된. 책에서 독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아는 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은 나와 상대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반성을 좀 하죠. 지치고 힘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원래 기대감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왜 남을 위해 오지랖 많게 이렇게 하다가 지치고 내 작품도 못 쓰고 나의 컨텐츠도 지연되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머리맡에 써놓고 읽고 자꾸자꾸 반성하죠. 사람인지라 자꾸 본전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한 번씩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지?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었지 않나? 그로 인해 사람과 소통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간 사회가 큰 사회가 되고 뭐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로 뻗어가는 거죠. 이 책은 또 말합니다. 줄 때는 받을 기대를 내려놓고 주라고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을 느낀다고. 상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행복하기에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고 나서는 바로 잊어버리라고도 해요.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정말 공감이 가지 않나요? 우린 늘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난 이만큼 했는데 넌 고작 이 정도야? 하는 생각. 그러다 서운해지고 또 이런 말도 강조해요. 생각하지 못한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꼭 기억하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잘못은 그가 했는데 사과는 내가 할 때가 있다고. 저는요,
이 메시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소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어느 한쪽이 더 참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사과는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쪽에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한다고. 엄청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두더지와 친구들이 잘 지내게 된 것도 정중한 사과, 수용, 그 속에 강한 이타심이 있었고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유두유에서 이타심을 쭉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도서 고마저씨의 선물을 만나볼까요? 네, 표지에 왠지 아주 신나 보이지 않나요? 마치 눈을 처음 보는 듯한 곰의 그림입니다. 지난 가을 고마저씨는 단짝 친구 노랑 딱새 부부와 아쉬운 작별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노랑 딱새 부부는 남쪽 나라로 이사를 갔고 고마저씨는 봄이 올 때까지 푹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마저씨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숲속 마을에 가을이 찾아오고 흰눈이 소복이 내리자 친구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눈싸움을 하느라고 시끌벅적해졌어요. 고마저씨는 이 소리에 잠에서 깨고 가뜩 짜증이 나 밖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본 하얀 세상에 짜증은 사라지고 너무 좋아 벙실벙실합니다. 이때 고마저씨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마저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비춰줘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시간의 연속이고 그것이 모여 삶이 되는 것이죠. 딱새 부부와 잘 놀고 딱새 부부가 떠나고 고마저씨도 겨울잠을 자고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한 삶인데요. 늘 그대로 가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고요. 사는 의미도 못 느끼겠죠. 바로 그 지점에 평소와는 다르게 시끄러운 일, 그리고 일상을 깨는 문제, 그것이 바로 동물 친구들이 노는 소리죠.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해요. 바로 난생 처음 본 눈의 발견. 곰에게 겨울, 그리고 눈 세상, 미지의 세상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그 세상이 다가오고 구현되기도 하고요. 그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혼자가 아닌 너와 더불어.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 딱새 부부를 떠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이타심이죠. 나 혼자 즐겁고 누리면 그만일 텐데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변을 기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바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요. 자신처럼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을 딱새 부부에게 눈사람을 선물하기로 한 그건 바로 그거예요.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눈사람을 배달하게 합니다. 남쪽으로 간 딱새 부부는 어떨까요? 비록 따뜻한 곳으로 배달이 되는 동안 눈사람이 녹아요. 녹지만 눈보다 더 아름다운 눈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 그것은 그대로 전해졌겠죠. 곰의 마음. 이 책에서 그 마음은 어떻게 구현되냐? 바로 딱새 부부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구현됩니다. 그냥 단순히 읽으면
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눈을 만났고 친구가 생각나서 또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눈사람을 만들었고 그것을 잘 통에 넣어서 보냈고 딱새 부부에게 배달되는 동안 녹았고 그것 시원한 물 위에서 딱새 부부가 물놀이를 하고 책을 읽었고 그 단순한 내용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건 생략된 부분, 상징 이런 것들이 그 말을 해주죠. 유두유, 그 중에 이타심.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기운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행복감을 선물하니까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하는 고급진 이기, 자기를 이롭게 하니까 고급진 이기가 아닐까요? 이타심은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예요. 오늘 몇 권의 그림책과 달라이라마의 이타심을 살펴봤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는 돈 사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돈을 자신을 위해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서 쓸 때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어요. 남을 도우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자발적 봉사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만 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힘들이 훨씬 더 나온다고 불평심리 연구도 나왔고요. 이런 만족감은 자기의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게 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해요. 위두유. 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키워드이죠.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을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지 당연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그것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